유이정 선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CR 33기 부부 이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분야 부자 공공에서 질문 찾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3월이다 보니까 저학년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제가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저도 진로를 찾는데 방황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 경험담을 약간 곁들인 가벼운 세미나라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차부터 말씀드리면 제 소개랑 성공이 왜 분야 부자인지, 그리고 여기 대학 생활하면서 진로를 찾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학번입니다. 많이 까마득하시죠? 19년도에 입학을 해서 24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저는 바로 임용고시를 시험을 봐서 정부 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는 용인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정보부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 3년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컴공은 왜 분야 부자인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사실 컴공이 어떤 걸 배웠는지, 컴공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대부분 원서 쓸 때 딱 선택하시고 성적 맞춰서 오실 분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사실 컴공을 오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이과인데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공대를 일단 가야겠는데, 제가 물리를 되게 싫어해서 물리를 피하다 보니까 컴공이 있더라고요. 컴공으로 오게 됐고, 사실 전 중고등학교 때 정보라는 과목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혹시 중고등학교 때 정보 과목 배우셨나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는 정보가 중학교 때 필수였어서 배웠을 건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다 선택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딩이 있는 줄도 몰랐고, 코딩이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와서 처음 시연하면서 하게 됐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컴공이 왜 분야 부자인지 한번 대표적인 분야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고요.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웹 개발, 앱 개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웹 개발에서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런 게 있고요. 앱 개발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 iOS 앱 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사실 컴공에 나와서 가장 많이 취업하는 쪽이긴 합니다. 가장 수요가 많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 이제 생성형 AI가 코드를 좀 작성해주기도 시작하면서 개발자의 수요가 좀 이전보다는 많이 좀 하락세이긴 한데,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지금 되게 핫한 분야죠. 데이터랑 인공지능 분야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엔지니어링, 인공지능 쪽에서는 딥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 처리. 이 밖에도 인공지능 속에서도 더 많은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 인프라 쪽에서는 운영체제 개발, 네트워크, 클라우드, 분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보안 게임 쪽으로 가면 네트워크 보안, 블록체인, 게임 개발, VR, AR, 3D 컴퓨터 그래픽스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디자인 쪽이랑 좀 결합해서 UX, UI 이런 분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로봇이나 인베디드 쪽 보면 로봇 개발, 인베디드 시스템, 사물 인터넷, IoT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이쪽도 있고, 이것도 인공지능이랑 또 연결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IT 분야가 다른 분야랑 되게 융합하기가 엄청 좋은 분야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컴퓨터를 안 쓰고 있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 쪽 인력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 전산 쪽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무원에서도 전산 계열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융권 쪽에서도 전산직으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분야가 많으면 사실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도 많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밟고 계시는 27개도일 텐데,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분야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CS 과목이라고 하면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냥 컴퓨터 CS 기저에 있는 과목들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트워크 여기 있고,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기계학습 기초, 이게 머신러닝이죠. 딥러닝 이렇게 이어지고, 딥러닝 자연어 처리, 비디오 이미지 프로세싱, 이게 인공지능 과목이고,
또 컴퓨터 그래픽스, 보안, 뭐 시스템 프로그래밍, 슈퍼컴퓨팅 이런 걸 저 다닐 때 없었는데 막 생겼는데 저희 블록체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보실 수 있게 전공 선택 과목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들으시진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뭐 선택해서 배우실 때마다 한번 찍먹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실 것 같아요. 사실 취업하려면 저희 학교 과목만 들으시면 취업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컴퓨터 공학 분야가. 그래서 뭐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선택을 해서 뭐 일찍이 깊게 좀 프로젝트도 해보고 심화 공부도 해보면서 포트폴리오도 쌓는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취업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분야가 정말 많은데 장점이지만 단점이기도 하죠. 왜냐면 선택지가 많으면 뭘 정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느 분야가 나한테 맞을지도 잘 모르겠고 뭐 다 사실 공부를 해볼 수도 없고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저도 되게 그래서 많이 혼란스럽고 4학년 직전까지 3학년까지 계속 저도 엄청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많이 막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했는지 좀 경험을 한번 녹여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일단 1학년 때는 컴공을 뭣도 모르고 왔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뭐 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1학년 때는 약간 탐색전으로 하면서 다니면서 학점을 좀 열심히 땄습니다. 학점만 좀 챙겼고요. 그리고 20년 2학년 때는 이제 웹개발 공부를 조금 깔짝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큰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때 그냥 여러분들도 자주 보시는 에브리타임의 컴퓨터공학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좀 가끔 이상한 글도 많지만 가끔 유용한 글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선배님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취업을 위해서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공유 정보의 글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웹개발이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프론트엔드 공부부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냥 책 사서 혼자 따라해보는 살짝 깔짝이는 정도로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도 이제 해보면 연장선 느낌으로 좀 프론트엔드 공부를 좀 심화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때도 뭐 책 사가지고 그냥 따라해보는 정도로 조금 더 깔짝이긴 했는데 좀 3학년에 21년부터 22년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1년 휴학을 했어요. 3학년 1학기 끝나고 약간 번아웃 같은 게 오기도 했고 뭐 당장 3학년 2학기 지나면 취준을 해야 되는데 나 뭐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휴학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웹개발을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공부를 하는데 재미가 사실 없었어요. 저는 사실 통곡의 뜻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성에는 조금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왕 하는 일인데 좀 재밌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좀 재밌어하는 흥미있어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웹개발을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 이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럼 다른 걸 좀 더 깔짝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휴학 중에 뭐 이런 것도 다녀왔습니다. 블록체인 분야, 융합 보안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이라고 그냥 제가 심심하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같은 걸 자주 보는데 그런데 보면 가끔 되게 괜찮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학생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무료 프로그램 홍보성 글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뭐 이런 게 있길래 그냥 신청해서 다녀와봤어요. 웹개발 재미없으니까 혹시나 블록체인 공부를 해보진 않았지만 나한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그냥 갔다 왔는데 이게 3일차 그 교육이었거든요. 첫날 가서 듣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서 2, 3일째 너무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의 일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또 방황하다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22년도에 자격증을 땄을 때는 이름이 AI FB라고 KT에서 만든 그런 AI 실무 자격증이에요. 이게 완전 만들어지기 완전 초기 단계였는데 이게 홍대랑 뭐 연계 뭐 해가지고 홍익대학교 재학생들한테 무료로 강의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무료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도 해주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물론 돈 내고 해야 되거든요. 강의 제공해주고 뭐 자격증 시험비도 제공해주고 이거 다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학교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요즘 AI 뭐 핫하다는데 좀 깔짝해볼까 이래가지고 애들 조금 공부해봤고 근데 시험이 되게 쉬웠어가지고 뭐 합격은 금방 했는데
요즘은 또 이름이 바뀌어서 ARC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원래 K2에서 만든 민간 자격증인데 이제는 국가 자격증으로 바뀐 걸로 알아요. 물론 단계별로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뭐 전공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다가 AI 뭐 해보니까 아주 나쁘진 않은데 해서 좀 더 해볼까라는 생각에 제가 웹 개발 공부할 때 엄청 방황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내가 맞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이번 AI는 좀 방황하고 싶지 않다. 이제 곧 복학하고 3학년 2학기 하고 내년에 취준 진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 학교 그 교수님들 저희 학교 홈페이지 보면 교수님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리고 각자 전공하시는 세부 분야들이 옆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랩실 주소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달려 있는데 다 보면서 인공지능 전공하시는 교수님 그때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작정 메일로부터 해가지고 여기 인공지능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면담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무작정 아무도 한 번도 뵌 적 없는 교수님인데 그래서 무작정 메일 보내가지고 교수님이 뭐 홈페이지 뭐 열으시고 와라 해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때 학부형 선생을 한 학기를 했었어요. 저 AIS 랩이 지금 아마 김태형 교수님이 계시는 랩실일 텐데 저 때는 한 분이 더 계셨어요. 이용기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용기 교수님께 메일을 드렸던 건데 지금은 주방대 항공으로 가셨어요. 거기 스카웃이 되신 건지. 하여튼 김태형 교수님만 지금 거기 남아있는 걸로 알고 하여튼 저기서 한 학기 동안 그래서 학부 연수를 하면서 인공지능 공부를 조금 그래도 교수님 밑에서 교수님 지도하에 좀 배웠었어요. 그리고 아주 나쁘진 않았지만 제가 이때가 3학년 2학기였는데 이때 이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제가 교직이수를 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교직이수라는 게 1학년 끝나고 신청을 해요. 저희 과에서 매년 3명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는 기간은 1학년 끝나고 신청을 하고 선정하는 기간은 2학년 끝나고 해요. 그래서 1, 2학년의 학점을 보고 신청자 중에 가장 높은 사람 3명을 뽑아요. 이게 매년 뽑고 있는데 아마 공공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래도 한 6명인가 7명인가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미달이 난 걸로 알아요. 근데 요즘 정보교사 많이 뽑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학점도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교직이수를 그래서 2학년 끝나고 합격이 돼서 3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직 과정을 이수를 해요. 저희 과학 전공도 들으면서 사범대에서 여는 그런 교직 몇 가지 그 과목들을 이수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교원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정보 컴퓨터 교원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게 있으면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들었던 저희가 교직 과목 중에 수업 지도안도 작성하고 수업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하고 수업도 직접 앞에서 시험 해보면서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이게 제일 재밌구나라고 느껴가지고 그때 나는 그냥 취업 말고 저는 교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학교 연수생을 한 학기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길을 가게 됐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저의 그 방황이 어떻게 보면 저 원래 취준을 위한 준비였는데 결국 교사를 한 거 보면 의미가 없네 싶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돌아보면 제 방황이 엄청 쓸모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학년 학점 열심히 딴 걸로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4학년 때 되시면 졸업 프로젝트를 하게 되실 텐데 내가 그래도 깔짝여본 그 웹개발 실력으로 그래도 무탈하게 졸업 프로젝트도 좀 끝냈었고 그리고 학교 가서 저 웹개발 프론트엔드 살짝 간단하기만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광고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돈도 좀 더 벌고 그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정보교육 과정에 인공지능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는 저 인공지능 과목이 없었을 텐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작년에 고등학교 입학한 애들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정보라는 과목 안에 한 단원으로 인공지능이라는 단원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도 생겼고 혹시 아마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 계신가요? 인공지능 기초? 조금 계시네요. 그것도 내용이 좀 많이 심화됐어요.
그리고 또 데이터 과학이라는 또 과목도 생기고 그것도 데이터 분석과 그 기계학습에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가 이때 방황하면서 AI 공부 조금 깔짝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학교 와서 인공지능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조금 공부하고 가서 괜찮지만 실제로 먼저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던 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전혀 생각 들어본 적 없던 인공지능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지금 가르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목에 인공지능 기초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중학교에만 있으려고 하시고 저같이 좀 경력 없는 사람들이 보통 고등학교 가고 그러거든요. 요즘. 그래서 인공지능 공부 이때 안 해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라고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황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황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제가 대충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뭐 학점 지금으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실 것 같아요. 일단 강의가 CS 기본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공부를 일단 탄탄히 해주셔야 좀 응용으로 공부를 하시는 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재밌어하는 그 강의가 뭔지 그 내용이 뭔지를 조금 한번 들여다 보시면 나중에 진로를 찾을 때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좀 거기서 확장해 나가면 되니까 거기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교내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해보셨으면 해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그 웹개발 공부하면서 동아리 활동, 뭐 연합 동아리라던가 뭐 개발 동아리 이런 걸 안 해본 게 진짜 후회가 되거든요. 사실 혼자 개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혼자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근데 졸업 프로젝트를 이제 팀플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게 재밌구나라고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팀플로 해봤으면 좀 방황을 덜 하지 않았을까, 좀 더 재밌게 웹개발을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닐 때는 많이 없었는데 아마 지금은 개발 동아리가 좀 많이 생기실 거예요. 연합 동아리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좀 기회 되면 좀 그냥 무작정 모르더라도 신청해봐서 가면 거기서 공부하면 되니까 여러 가지 공부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생회나 아니면 다양한 뭐 대외 활동 같은 걸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셨으면 해요. 사실 이 사립대가 제일 좋은 게 다양한 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과 활동도 잘했다고 즐겁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잘했다고, 그래도 제일 즐거웠다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초등학생회를 한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다른 과들의 사람들, 그때 만남이 좀 저한테 많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과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많이 좀 들여다보시면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생각보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게 꽤 있거든요. 홍대는 뭐 지원해주는 게 별로 없어 라는 말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건질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는 한 다 해보셨으면 합니다. 뭐 동아리든 대외활동이든 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든 뭐 봉사활동이든 뭐 많이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